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라. 갔다 왔다. 정말 화나는 영화, 화가 확 나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선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극장에서 큰 몸집 때문에 의자를 많이 괴롭혔던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최 과장은 오늘도 가정을 멀리하고 극장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최 과장입니다. 미안. 저와 함께 며칠 전 신나는 방송을 녹화하고 오늘 다시 모인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저는 오늘따라 참 발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요즘 별명 생겼잖아요. 청국장. 나 국장 됐다? 청씨야, 청씨. 나 국장 됐다? 청PD. 진짜. 청PD님. 얼마 전에 그냥 양말을 그냥 벗었더니 그냥, 청국장 냄새가. 이게 삶을 사는 게 나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너무 감정이입되고 있었어. 발냄새가 점점 이렇게 독해지면 다른 스테이지가 되더라고. 발에서 난다는 냄새가 아니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 진짜 끓이는 밖에서 무슨 청국장 냄새가 들어오는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김 PD 형의 발냄새였다. 근데 그 깊은 향은 아니 근데 이게 청국장 끓여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집에서 쏠 때 이 청국장을 띄울 때 나는 냄새. 그게 발효잖아. 발효 과정이잖아. 그 발효가 제대로 된 거지. 아니 얘가 근데 문 딱 열고 화장실로 바로 갔잖아. 네. 근데 그 한 3초 정도에 얘가 휙 지나가면서 났던 냄새가 1시간을 간 거 아니야? 뭐 1시간을 가. 우리가 그리고 바닥도 바로 물티슈로 닦았어요, 그때. 그거는 내가 닦았어. 닦았어요? 내가 막 급하게. 근데 왜 이렇게 발냄새가 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 제가 방송국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 방송국을 TV에 태우다 보니 저의 인생을 포기하고 TV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줄 알았어. 뭔가 한 것 같은데 또 하는 느낌이구나. 김 PD가 요즘 그 한국 여론 TV라고 방송국을 런칭했어요. 그래서 여론 방송 시청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에브리온 TV에서 채널 294번 그런 걸 하시면 돼요. 우리 팟캐스트에서 네가 알아서 하지. 우리 방송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팟캐스트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했어. 언제 소개했어? 그 지금 방송 지금 막 준비하고 다음 주에 방송 나가. 아이씨, 근데 파급력이 우리가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무용보가 훨씬 강하잖아요. 에브리온 TV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시 못할 게 김 PD님 그 방송국의 관계자분들이 무용부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 예. 심지어는 거기 와서 녹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PD 그 방송국에서 김 PD 형 때문에 그런 거지. 부장. 아니 되게 즐거워하신다니까요. 부장님이야? 재밌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김 PD님은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나라에서 PD지만 김 부장님이셔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우리가 훨씬 파급력이 있으니까 우리 방송에 그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니까, 저쪽에서. 에이, 진짜 메이저 방송하고 그 팟캐스트하고 같아? 뭐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다 두 개 다 하고 있네? 하여튼 한국 여론 방송 많이 좀 봐주시고요. 많이 보시면 모니터 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진욱이 막 데려가고 그러더니 너 출연했냐 혹시? 예, 뭐 출연은 이제 할 거라고 하시는데. 야, 네가 뭐 여론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너 심야 토론 같은 거 좀 봐? 아니 여론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론에서 여자인 줄 알았지 너. 뭐가? 진욱이는 TV를 평가하는 이게 무슨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대. 잘 모르는데 정성 평가를 하는 그 평가 프로그램의 스페셜 게스트로 고정 게스트 되셨어요.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영상을 쳐본다며 형들이 욕했는데 그 영상을 본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정말 되더라고요. 저 맨날 유튜브만 보잖아, 진욱이. 난 되게 좀 이상한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앉아가지고 막 동영상들 이렇게 보고 우리한테 그 영상도 막 쏴주잖아요. 또 이상한 거 있으면. 그래서 야, 난 이런 거 재미없어 해. 막 이래도 형, 제 주변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아유,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근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뭐 별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네. 참. 그 원인은 저였기 때문에 널리 네, 진짜 그 발냄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냄새 때문에 일주일간 청소하고 발냄새 띄우느라 우리가 일주일. 근데 김PD님이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방송 가봤어? 네, 가봤죠. 근데 뭐 김PD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제
다 독립운동하는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대략 한 20분 넘게 그 밤에 11시 넘어서까지 사무실이 너무 화내요. 막. 그래서 뭐 일주일 쉬었는데 뭐 일주일 쉬고 뭐 했어? 죄송하다. 안 쉰 것 말씀- 같아 나는. 일주일 쉬었지만 그동안에 뵙지 않았어요? 저희 한 두어 우리 번쯤? 뭐 자주 보니까. 근데 아무튼 김 PD가 요즘 바빠서. 네,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저도 개강을 해가지고 좀 바쁘졌고 아무래도 봄 되니까 뭔가 좀 바쁜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본의 아니게 봄방학을 했네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좀 더 쉴 걸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쉬면은 대응하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방송을 하자. 어쨌거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주간 쉬는 동안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Robin, you come here. I said come here! Days ago, I was with my family in my home. Now you tell me all is lost. If you want to survive, do and say as little as possible. My soul arising Well, I don't want to survive. for the year when joy. I want to live. 자,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나요? You run away, nigger. From Georgia. No! 예? 이런 12, 노예 12년입니다. 아, 12년이야? 그렇구나. 12 Years a Slave죠. 예, 우리 제목은 노예 12년. 예, 1913년 영화고, 며칠 전에. 1914년 100년 된 영화네요. 왜 자꾸 본제품 반품한 본제품 1800년대이긴 한데. 아, 네,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나봐. 생각했어. 예, 2013년 영화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에서 네. 당당히. 예, 상당히 작품상을 예. 탔습니다. 그리고 여우 조연상, 예. 그 각색상 이렇게 3관왕을 했죠. 스티브 맥퀸 감독이 연출했고요. 네. 슈어텔 에지오포가 솔로몬 노섭이라는 그 원래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 신분인데 예.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예. 그 이제 아주 비운의 인물을 역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아주 악독한 에드윈 앱스라는 농장주. 앱스야, 역을 합니다. 앱스. 예, 앱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연을 듣고 이 사람을 구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근데 영화에는 짧게 나오죠. 짧게 나와요. 예, 짧게 나오는 브래드 피트가 이번엔 빙딱은 아니었어. 예, 아주 멋있는 역을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선인 착한 사람 중에 하나죠.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착한 사람이 백인 중에 착한 사람 2명 나오는데 얘랑 그 컴버배치. 컴버배치는 착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착한 사람 2명은 그 상점 주인 미스터 파커. 아, 그쵸. 예, 파커. 미스터 파커 스파이더맨인가? 그 미스터 파커랑 이 사람 캐나다 사람. 예. 예. 그리고 그 노섭의 아내로 나오는 배우는 켈시 스콧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포드라고 이제 컴버배치. 컴버배치는 그 셜록으로 유명한 예, 셜록. 우리 오아호스 할 때 예, 예. 네. 나왔었죠. 컴버배치가- 거기서도 예. 착한 여기서는 약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예. 이 컴버배치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봤는데 그래도 이따가 얘기하죠. 예, 그쵸.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당하게 여우조연상을 받은 이 영화가 데뷔작이래요. 루피타 니옹고가 패시라는 이 농장주 악독한 농장주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흑인 그 이번에 오스카 후보로 올라간 것도 되게 의외였는데 수상까지 해서 그러게요. 수상까지. 뭐 많은 예측을 깨고 그리고 저희 전에 그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얘기했던 그 배우 폴다노 예. 예, 그 오빠로 큰 오빠로 나왔던 폴다노가 여기서 말 안 하는데 예, 티비치라고 예, 여기서 이게 여기서 되게 좀 악독한 악독한 이 주인공 노섭을 되게 괴롭히는 그런 목수 뭐 이런 거 나오죠. 얘 때문에 죽을 뻔하죠 주인공이. 오늘 그 장면 너무 아팠어요. 그 목 매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있는 거. 예. 뭐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예. 한마디로 해보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진짜? 예. 멀쩡한 가장이 새우잡이 배에 끌려간 거야. 노예가 돼 있다가 나중에 탈출하는 거죠. 한마디 아닌데. 거의 약까지 해서 끝났어요, 지금. 왼소잡이 배. 새우잡이 배. 그죠? 이제 비유를. 우리로 배 비유하잖아요. 비유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예,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인신매매 돼가지고
어디 섬 같은 데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한 뭐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나도 근데 그 기사 보고서 이 노예 12년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이 온전치 못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막 일 시키고 때리고 막 이런 맞아요. 거야.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이죠. 원래는 뉴욕 예. 시민이고 예. 자유인인. 예, 자유인이고 뭐 멀쩡하게 가장이고 두 자녀를 거느리고 그리고 예술가고 바이올린을 키는 예술가고.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저기 1858년에 있었던 실제 논픽션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솔로몬 노섭이 이제 이후에 여기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강연 다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도 쓰고 계속 운동을 했다고 노예를 하더라고요. 탈출시키는. 노예 탈출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 남북전쟁, 예. 미국 남북전쟁 내전, 그 바로 직전에 생긴 일이더라고 보니까 연도랑 이런 게 12년 동안 잡혀 있다가 탈출한 건데 자유를 찾는 건데 이러고 나서 이제 남북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니까 뭐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죠. 이때가 이제 뭐 링컨이 그 뉴욕이랑 뭐 보스턴 이쪽 위쪽이랑 밑에 북부군, 남부군이지. 북군 남군으로 해서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위에가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 아래가 유나이티드 컨페더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 거죠. 연합, 남부연합. 그러니까 이게 그 노예제 그거가 큰 화두 중에 하나였죠. 그 전쟁. 아래쪽에는 그 플랜테이션 이런 게 많으니까. 위쪽은 공장이고 아래는 큰 농장들을 돌려야 되니까 노예들이 필요했는데 노예제를 폐지하자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1985년에 이 스토리를 가지고 TV 드라마가 됐었대요. 아, 그래? 예, 그 제목이 솔로몬 노섭스 오디세이. 라는 드라마가 이제 이 영화의 원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영화? 영화 일단 길어. 2시간이 좀 훌쩍 넘죠. 그 흑인 노예들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죠. 좀 특히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2개의 영화가 있죠. 아미스타드와 컬러 퍼플. 이거 2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었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이었죠. 그 전에 나는 근데 내가 완전 쿤타킨테? 쿤타킨테를 우리는 잊을 수 없죠. 우리 쿤타킨테 진욱이랑 최 과장은 잘 모를 것 같다. 안 봤을 거야. TV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별명을 가진 애들은 있죠. 예. 쿤타킨테라는 별명. 그 킨타쿤텐지 쿤타킨텐지 막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뿌리라는 미드예요. 더 루트. 루츠라고 알렉스 헬리 원작의 그게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내가 너랑 얘기할 수 있는 게 같이 본 세대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서 막 그걸 이제 드라마로 해줬었거든. 그게 꽤 긴 드라마였어요. 한 8부작 정도 되는 거 기억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 쿤타킨테가 아프리카에서 잡혀와가지고 탈출하는 건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 말에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80년대 들었을 거야. 그게 쿤타킨테가 탈출을 못하고 4대에 걸쳐서 흑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직접 그러니까 흑인을 거의 이게 인신매매에 완전히 잡아오는 거잖아. 그물 던져 사냥해서 잡아오거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진짜 인상 깊게 그려져서 거기서 탈출 막 한다고 발 자르잖아. 그렇지. 그난 그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나는 없어. 처음에 잡혀갈 때 손에 수갑을 딱 채우면서 그 슬로우 모션으로 막 절규하는 장면이었거든.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 그리고 그 음악이 빠밤 그 퀸시 존스가 한 거거든. 그 음악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탈출하고 발을 잘라요. 탈출하면 발을 얘가 잘라. 탈출 너무 많이 하니까 넌 이제 탈출 그만하라고 발을 잘라.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을 잘라. 발목이 아니고 이 발등 앞에. 발등 맞다. 아우, 도끼로. 쉣. 한쪽 발을. 찍어내리는 거네. 하여튼 그거 되게 인상적인 미드였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사실 흑인 노예 뭐 이런 거 하면 나는 그 뿌리 그게 생각나. 그게 DVD로 있어요. 구해서 보시면 지금 봐도 좋을 것 같아 왠지.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나는 이거 오늘 노예 12년 보면서 뿌리 생각이 많이 났고. 그래서 그 스필버그 그 영화 2개랑 또 뭐 흑인 노예 나오는 이런 영화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최근에 장고 언체인드 타란티노가 만든 그게 그때 시대 이제 노예 이런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건 약간 좀 영화가 좀 허무맹랑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잘 묘사하고 있죠. 거기서 사무엘 잭슨이 되게 강렬한 연기를 보여줘. 그러니까 백인한테 완전히 그 노예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백인의 앞잡이가 돼 있는 흑인 역을 굉장히 잘했어. 난 처음에 딱 봤는데 너무 까맣게 해가지고 사뮤엘 잭슨인지 몰랐다. 근데 보니까 사뮤엘 잭슨이야. 근데 되게 그 연기가 인상적이었지. 제가 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짧게 한다고, 짧게 한다고 그냥 너무 짧게 해버렸는데. 한마디로 한다 그랬잖아. 예. 한마디로 하면 그렇고요. 길게 좀 이렇게 풀어보면 이 영화가 다른 이제 노예 영화랑 조금 다른 거는 다른 노예들은 이제 거기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직접 잡아온 노예들에 대한 얘기거나 네. 아니면 그냥 원래 노예로 태어난 노예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자유인이었던 사람을 인신매매로 잡아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고 그냥 노예로 학대를 하는. 근데 그 사람은 그 노예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이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야기라는 게 좀 다른 이야기죠. 기존에 봤던 다른 흑인 영화들이랑. 그렇죠. 맞아요. 제가 영화 보면서 부딪혔던 게 약간 그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지낸 사람에 대한 마음과 이렇게 정말 억울함을 가지고 노예를 탈출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 말기라서 이게 섞여 있는 거지. 자유. 왜냐면 이 사람도 여기에 나오는 이 솔로몬 노섭 이 사람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노예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해방된 이제 자유인인 거죠. 우리도 옛날에 이제 노비 문서 같은 거 있었고, 그거 이제 해서 자유 노예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사기도 하고, 거기도 뭐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는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잡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물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걸 실어와가지고 노예로 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범죄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걸로 미국은 영원히 지탄받아도 싸. 그런 짓을 했다는 걸로.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제국주의. 요즘은 세계에서 자기네가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니까 좀 꼴보기 싫죠. 그리고 이거 인디언 죽이고,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메리카 원주민들 죽이고, 노예 잡아, 그런 짓을 한 거야. 거기 재밌는 장면 하나 있잖아. 인디언들이 춤추고 있는데 얘들은 응? 그 둘이 만나서 그 두 부류가 만나서 잠깐 쉬는 타임이죠. 쉬는 타임. 이 영화에서 몇 안 되는 좀 약간 코믹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장면이었어. 그죠? 그 딱 마주칠 때가 조금 재밌었어요. 정적이 흐르잖아요. 둘이 서로 뭐지? 이런 표정. 그리고 인디안 그쪽 원주민 쪽에서는 이 동물 하나 잡아갖고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데 결국에 그걸 같이 구워 먹고. 같이 구워 먹고 있지. 아무튼 뭐 이 노섭은 처음에 어떤 백인 두 명이 접근을 해요. 미스터 노섭 막 하면서 막 예술가를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극단이 있는데 우리 극단에 너를 좀 스카우트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서커스. 서커스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술을 엄청나게 먹이죠.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얘네가 이제 알고 보니 인신매매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나쁜 놈들인 게 일을 다 시키고 마지막에 임금을 주잖아. 몇십 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 되겠죠. 임금을 주고서 너무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일까지 시키고 다 부려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악독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 봤더니 술에 너무 취했다가 깨보니까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남부로. 그러니까 워싱턴 DC였죠. 예. 수도에서 그렇게 된 거야. 수도는 북부인데. 네. 그래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부터 너는 걔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무작정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같이 얘네들을 싣고 가는 배 안에서 만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뭐 그 중에 한 명은 뭐 북부에 다른 이제 주인이 있는 노예인 경우도 있었고, 뭐 애같이 자유인인 경우도 있었는데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말하지 말고 네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하지 말고 네가 누구라는 것도 주장하지도 말아라.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고향에 두고 온 자기 딸과 와이프,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주인이 몇 번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귀인을 만나. 브래드 피트라는 귀인을 만나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을 만나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게 12년이 걸리는. 예. 12년이 걸리는. 10여 년 동안 보낸 그 노예 기간을 다른 영화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정말 억울할 것 같지. 정말 영화 제목도 있고 여러 얘기했지만 정말 개 같은 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저 사람 그냥 문명국이고 문명인인데
저걸 왜 알리지 못하고 탈출 못하지? 요즘 같은 세상이면 뭐 전화 한 통이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종이를 어렵게 구하고 그다음에 쓸 것을 구해가지고 편지를 쓰죠. 네.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잘 안 되고. 그 왜 안 되냐면 그 백인이 자기가 믿을 만한 백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우체국 가서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배신하죠. 자기 주인한테 거기서 죽을 뻔하죠. 죽을 뻔하고. 주인이 칼 딱 들고 와서 근데 그 장면도 좀 재밌잖아요. 주인이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명석하게 아주 명석하게 딱 잘 말을 대처했지. 바꾸면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백인들도 이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흑인이 읽고 쓸 줄 아는 데다가 이게 똑똑하면은 그래봤자 네 손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도 그냥 자기가 그냥 멍청한 노예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적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동안 봤던 그런 노예 나오는 영화들에서 나왔던 클리셰라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인격적으로 동물 취급하고 막 중간에 보면은 왜 브래드 피트가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노예제도 캐나다 사람이고 딱 얘기를 하죠. 아예 백인끼리니까. 옆에 그 최태를 이렇게 일하다가 계속 일하면서 그 눈치를 보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짱을 보는 거지. 예. 간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이 노예라는 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로 부린다라는 게 이게 참 이 아이디어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라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개명 천지가 된 게 얼마 안 돼.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보경장 이럴 때 없어졌나? 노예제도가? 그 노비가 폐지된 거는 1886년이더라고요. 그게 가보경장인가? 갑신정변인가? 가보년이긴 한 것 같은데. 1884년이 가보경장 아니야?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지 마. 저기 네가 얘기해봐. 저기 노예제도에 대해서 좀 조사해봤잖아요. 예, 뭐 노예제도는 일단은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권, 유럽 및 미국 이쪽에서 특히나 영국, 프랑스, 미국이 아주 주체적으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했던 그런 국가고. 그렇죠. 제국주의의 식민지 큰 제국주의 시대에 아주 큰 힘이 됐던 게 사실 노예제도죠. 그래서 이 노예 해방도 순서대로 또 해방이 됐더라고요. 영국, 프랑스, 미국 순으로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뭐 미국이 아시다시피 그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사실은 그때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을 때도 이거 무늬만 노예 해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노예 해방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건 1865년에 미국 헌법이 개정이 됐대요. 수정헌법. 네, 수정헌법이 생기면서 제 13조 항이 수정이 되면서 그때 실제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을 때도 사실은 200만 명의 노예가 그 당시에도 그대로 노예로 그렇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일제 36년이 우리한테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게 200년 가까이를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살았다. 그 영국에서 그 노예 폐지법 그거 통과됐을 때 그 얘기를 다룬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1830년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 그 영국 귀족인데 이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 법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먼저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미국도 이제 폐지를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 영화 보시면 영국에서 어떻게 노예제가 폐지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음악도 이렇게 나오고. 저는 근데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그 맥락은 뭐였냐면 지금 사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저렇게 막 마구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러진 않지만 그때는 목숨을 빼앗고 이제 린치를 가하고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돈의 노예가 돼.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직장인들의 생활이라는 게 저 노예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직장을 잃으면 가족이 파괴된다고 그러거든요. 개인으로 봐서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저는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영화 속에서 노예 중에 한 명이 그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린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하잖아요. 다 숨어버리거나. 아니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놀고 지나다니고 아니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죠. 어. 네, 자기 할 일을 하죠. 다 못 본 척하는 거잖아. 그 속으로 끓는 마음들은 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못하거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 유사하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예요. 시킨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으로 끌어오는 일을 못하고 그치. 시킨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린치를 당하는 나의 동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서요,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부당하게 그 윗사람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뒤에 가서 왜 그 치위텔 목 이렇게 잡혔을 때 나중에 물 살짝 먹여주고 도망가잖아요. 주인 눈에 안 띄게 그 정도예요. 다르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됐을 뿐이지 자본주의 사회로 치환됐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맞아요. 맞을 거를 두려워하고 제가 나를 죽일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물론. 하지만 내가 사회 이 직장에서 잘려서 사회에 완전히 이 구석탱이로 처박힐 거라는 처박힐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나나 진욱이는 김PD 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랑 진욱이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샥 형은 자유인이다. 프리랜서 자유인. 똑같지. 똑같아. 그렇게, 야, 그게 남의, 그 짜장면 먹는 애가 짬뽕 먹는 애 부러운 거야. 그냥 똑같은 거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도 뭐 돈의 노예, 일정한 사회 아니면 관계의 노예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 보면은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얻어맞고 맨날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고, 아까 보면은 거기 조지아, 뉴올린스 이런 데 아니야. 네, 뉴올리언스. 뉴올린스 한여름에 얼마나 막 40몇 도 막 이렇거든. 거기서 모카밭에서 모카 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중간에 쓰러져서 죽는 그냥 죽어버리잖아. 그런 거랑 비교는 사실 안 되는 거지. 물론 네, 저도 그거랑 이게 놓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고통과 이게 동일한 거다라고 절대 비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직 해방되지는 못한 거 아니냐. 인간이라는 나는 존재가. 이 영화 보면서 좀 울컥울컥했던 몇 장면이 있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 첫 장면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그거야. 그러니까 동료가 죽고 나서 묻잖아. 묻고 나서 다 모여서 정말 밝은 노래를 불러. 조던 뭐 롤로 mel면서 그 주인공 그 연출 참 잘 돼서 안 불러 노래를. 처음엔 안 부르잖아. 그런데 말을 깨서 격해지면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천국 가면 나 당신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를 막 입을 막 진짜 갈아대면서 노래를 하잖아. 가끔 어떤 현상을 보냐면 이게 뭐 이게 딱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실컷 그렇게 당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직장 동료가 술 취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이잖아. 그쵸. 진짜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도 최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런 것 같아요. 상대적인 불행감. 그게 뭐냐면 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아. 우리가 가끔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 쟤네 정말 저렇게 사냐 막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거기서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날라와가지고 맨날 뭐 이거 미치겠다 막 이러는데 베이징에서는 거기서 살아 사람들이. 부자들도 거기서 살고 가난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거든. 근데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다른 게 얘는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된 거잖아. 근데 그게 다른 거지. 그게 다르기도 하지만 조연상을 받았던 그 니혼고 패시.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어. 그 옆집에 그런 시절인 거잖아. 본부인이 죽으니까 노예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부인이 되니까 부인 대접을 받잖아. 흑인인데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흑인이 있는 거야. 여성으로서 그 집에 놀러 가잖아.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패시를 되게 아끼고 옆에서 그러면 패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똑같이 차를 마셔. 손가락을 어떻게 세우고 똑같은 행동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각성이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 이 펩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주인이 날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언젠간 저 백인 여자만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각성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 좀 죽여줘. 그렇잖아. 죽여줘 제발. 중요한 건 각성인 거야.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죠.
나 그 연기가 뭐 나는 거기 오스카를 준것 들어있던 같아. 목 졸라서 죽이고 좀 좋은 곳에 묻어주고 늪에다가 이렇게. 예. 나는 이 삶에서는 나는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다음 삶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님한테 훔친 뭐 돈 같은 걸 주지? 보석 같은 보석 거야. 같은 거 주고. 이 오스카 나는 이 영화를 사실 2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 인상적인 장면이 저거더라고. 그 얘가 펩시가 펩시 아니고 펩시. 패시. 아까 펩시라고 저 잠깐 패시. 미안해, 패스. 지적하려다가 말았어. 웃음 참았어요. 저 웃음 참고 있었어요. 펩시 아니고요. 패스. 펫스인데 펫스. 펫시가 조펫시? 펫스가 중간에 인형을 만들고 놀잖아 혼자 네. 혼자 노래를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예. 인형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놓고 뭐 옥수수 같은 걸로. 까만 인형, 하얀 인형 이런 걸 만들어. 근데 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얘도 방금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마님이 있는 거야. 중간에 촛병 같은 거 그냥 얼굴에 던져버리잖아. 그래서 얼굴에 막 흉터 있고 이래. 그러니까 노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흑인 여자 노예를 그걸 아니까. 질투죠, 질투. 때리거나 뭐 죽여도 심지어는. 그렇죠. 근데 노예 가치가 아까 보니까 막 1,000불 막 이렇게 팔어. 그때 시대에. 1,000불. 아까 그 솔로몬이 하루 일하면 1불을 준다고 그랬잖아. 하루 일당 요새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불이면은 얼마니? 1억 원인 1억인 거지. 되게 비싼 거야, 노예가. 근데 그거를 이제 사왔기 때문에 그거를 죽이거나 이러면은 자기 재산의 손해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노예가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그 남부에서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키고 얘가 목화를 엄청 잘 따잖아 또. 네, 패스가. 패스가. 이 퀸 오브 카튼필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 목화를 막 하루 사람들이 한 5배 정도 600파운드? 뭐 아니요, 이렇게 500 뭐 580, 520 뭐 이 정도 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들은 평균이 하루 평균 200파운드인데 200파운드인데. 이 패시 혼자 하루 그러니까 평균 500을 넘겠다. 목화 그 가벼운 건데 그 500파운드면 200kg가 넘는데 200kg를 어떻게 따는 거야 그거를 사람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때 저랬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커서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본 흑인 노예 나오는 영화들은 막 불쌍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비해서 저때 어떤 경제 구조랑 저렇게 해서 돌렸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링컨이 뭐 노예 해방을 하고 뭐 그게 뭐 철저한 경제 논리도 숨어 있었겠죠. 남북 전쟁.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와서 그 아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처럼 거기에 그 백인 아녀자들 있잖아요. 몇 번이 나오죠. 그 부인들이 저는 너무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도 그 세계에서 나고 자라서 컸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당연한 거야. 아주 작은 자비심도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자기들의 권력은 휘두르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그 애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투심과 그리고 막 걔한테 린치 할 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 막 때리는 신용만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완전 노머신 거예요, 노머시. 반대의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잖아. 딱 그 시절 영화거든. 스칼렛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런 유해 마님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를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생각해 보면 약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러니까 백인들의 만들어진 조작된 이미지가 아닌가. 맞아.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 저 당시에 백인 여성들은 저 목화밭을 운영하고 있는 남부의 여성들은 아마 노예 12년에 나오는 저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럼 대부분 그 스칼렛은 스칼렛이라는 그 캐릭터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약간 이렇게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해서. 판타지에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거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흑인 하녀 있잖아. 그 저기 뚱뚱한. 오스카도 받고 그랬죠 그 영화로. 근데 좀 그런 면은 있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사실 흑백 차별과 이런 게 사실 뭐 6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차별법을 주마다 없애는 게 그렇게 난리였으니까. 사실 이 영화 보면 흑인 영국 감독이 만들었죠. 예. 스티브 맥퀸. 아까 김 PD가 이렇게 앉으면서 스티브 맥퀸 그 스티브 맥퀸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빠삐용이 나오는. 빠삐용 스티브 맥퀸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이 스티브 맥퀸은 이 단편 영화들 굉장히 많이 찍고. 뛰어난 영화들 많이 찍은 감독인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헝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헝거 이 마이클 패스벤더랑 계속 좀 영화를 하고 있죠. 근데 헝거 그 영화는 아일랜드 정말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 굶어서 단식하다가 죽은 아일랜드 그런 거기 이제 주인공 나오죠. 거기서 진짜 이렇게 단식을 해가지고 이 마이클 패스벤더가 삐쩍 말라가지고 나와. 그 영화 봤는데 좀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노예 12년으로 완전히 히트를 했죠. 이게 뭐 장편은 세 번째 영화가 그렇죠. 패스밴드 이 사람도 아일랜드 사람인가 그랬죠. 근데 미국 남부 사투리로 이렇게 미국인 역을 잘하더라고.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다들 어떻게 미국 남부인 역을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컴버배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첫 번째 주인, 첫 번째 그 농장 주인. 이 사람의 다행히 좀 캐릭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 같아. 목사님. 농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 같죠. 그쵸? 계속 예배를 주관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그 같이 오게 되는 여자 노예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살려고 나한테 팔아라. 같이 팔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노예주가 저 딸내미는 쟤는 커서 얼굴도 반반하고 그래서 그냥 당신네 집에서 목 하나 따고 있을 애가 아니다. 못 팔겠다. 라고 하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엄마만 사오죠. 이 주인공 남자. 양심은 예. 있되 네. 돈은 포기 못하는 그런 돈이라기보다는 그 제도에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 시스템에 네. 그냥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그냥. 나는 뭘 느꼈냐면 아까 지금 마님들 얘기를 했잖아 아까 최 과장이. 근데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부인이 있거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흑인 여자가 와. 애들을 잃어서 계속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쌍해 뭐 먹을 것 좀 주고 뭐 이러면서 곧 잊게 될 거야. 이 말을 하잖아. 곧 잊어버릴 거야. 근데 그 나는 말이 사실 너무 이겼어요, 그 마님이나 그 애 얼굴에 술병 던진 마님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여자가 계속 우니까 되게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 그만 울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 딴 데다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좀 이 사람도 자기 빚 때문에 얘를 악독한 농장 주인한테 넘기잖아. 자기 빚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그거 앞에서는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이게 처음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첫 플랜테이션 주인이 그래도 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온 캐나다인인 브래드 피트는 얘를 구해주지 거기서. 행동을 해주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 시스템이 없거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불의를 보고 말로는 저 나쁜 놈 하면서 뭐 우리가 뭐 페북이나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런 거 하고 하지만 자기한테 닥치면은 나무르치 하는 거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약간 그 컴버배치 그 역을 했던 그 사람의 캐릭터를 저는 좀 옹호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이 그 시스템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옹호해주고 싶다는 게 그 사람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다 던져놓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깨어나고. 이런 비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규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게 되게 나쁜 거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취해 있는 거다. 너희의 소위 그 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취해 있는 거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를 직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분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다. 시스템 밖에서 싸우자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내 가족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이 몇 있죠. 예. 그러니까 노예제도 말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결국은 노예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농장주가 내가 만약에 이걸 잃어버린다면 내 가족과 내가 그런 그러니까 골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안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정도는 아닐 거라는 그런 공감되는 나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최 과장 얘기는 우리가 제1 농장 주인이 되자 기왕이면 만약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바에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바에는 아니고 계속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자는 거죠. 컴버배치가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총을 들고 예. 죽이러 오는 걔를 그 왜 목 딱 매달라 가지고 그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그 밑에 있는 친구가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끝에만 닿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매달아 놓잖아요. 주인 올 때까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주는 건 그 사람 제가 보기에는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주인 보라고 안 풀어준 거 같거든요. 백인을 때렸으니까 벌을 주는 거지. 그거. 예. 아 그건가요? 그렇지. 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이도 너 나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가 죽게 만들진 않겠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라는 거를 그걸 다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퍼뜨려져 가지고 다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걸 그렇게 안 느끼고 주인한테 당신이 아끼는 저 노예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한 거를 봐라. 그 사인을 주려고 저는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라고 아니지. 봤거든요. 거기 그 감독관은 네. 어차피 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해주잖아. 걔네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구해주긴 하지만 벌을 주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은 다르네, 자기 생각이. 지압이 그렇잖아.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도 쓰게 되거든. 어차피 쓰는 네, 거잖아. 그쵸. 근데 얘가 저항을 하는데 다들 동조해서 폭동이 되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거든. 자기 직업 안에서는 그게 정당한 행동인 거야. 나는 그렇게 봤어요. 네, 뭐 저랑은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 과장님 시선하고 형들 시선하고 또 두 개를 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해봤고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지. 네. 저는 주인 불러오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저는 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이 나리 첫 번째 괴롭힌 나리가 있고 그 두 번째 총으로 위협해서 주인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줄에 매달아 놓은 나리가 있고 그다음에 본 주인이 있잖아요. 날이라 그러면 잘 모르겠다. 감독 메스터. 어차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세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얘를 풀어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권한은 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예, 그 권한은 마지막 결정적인 주인한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솔로몬을 한 그 나쁜 놈 미스 리틀 선샤에 나왔던 걔는 총 듣는 마스터 밑에 있는 처음에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네. 내가 이 두 번째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주인이 올 때까지는 이 마스터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풀어주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주인이 오자마자 되게 분노하면서 칼로 그거 줄을 딱 끊어주면서 데리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너를 호시탐탐 애들이 노릴까봐 총을 딱 라이플 들고 딱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오상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앞에 장면부터 그 뒤에 풀어주는 장면까지 이 하루의 흐름이 지나가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일에는 신경을 못 쓰고 다들 막 자기 일에 바쁜 듯이 일하면서 물도 겨우 와서 여자 한 명이 물을 먹여주고 이런 장면이 롱테이크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매달렸는데 그 앞에서 애들이 뛰어놀잖아. 그리고 또 마님도 보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좀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중요한 장면인데 그 상황 자체가 노예를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근데 사람이 사람을 부릴 경우에 그거 굉장히 다른 거지. 내가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돈을 주고 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쓸 때 우리 그런 거 가끔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서 뭐 이렇게 때리고 구타하고 막 이런 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당하게 고용해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회사들 마인드가 오너가 있고 막 이러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내가 만든 회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일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너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니들 월급 주잖아. 이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까 그 농장 주인들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다를 건 없지. 그 대단히 다른 논점인데 그 첫 번째 농장주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 어떤 거냐면 내가 물론 풍족하게 살지만 내가 풍족하게 사는 부분과 이 사람이 풍족하게 사는 부분에 자기는 책임이 있는 거야. 이 농장을 계속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근데 그 외에 그 악독한 농장주도 있어. 자기는 어느 정도의 선함을 갖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한다면 직원 혹은 노예들한테 내가 마음으로 줘. 그렇지만 나도 똑같이 고생하고 나도 똑같이 일한다. 라는 측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대입을 시켜놓으면 중간 구조 중에 어딘가에 껴있는 오는 거야. 상부 구조에 있는 오는가 아니고 중간 구조에 어딘가에 껴있는 오는 거야. 이 사람도 완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지. 시스템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니까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또 남아.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 뭐 너무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이렇게 대입하려는 것도 좀 그런 게 사실 자유라는 말이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최 과장이 뭐 회사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막말로 사표 내면은 내가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내가 내일부터 고단하더라도. 응? 그게 판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유라는 거지. 판타지요. 그 판타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나 열받는데 나 오늘 사표 써. 이럴 수 있잖아. 형 사표 쓰면요 내일부터 고단하진 않아요. 그래? 일단 며칠은 좋아요. 6개월은 실업급여도 나오고요. 그래. 아니 뭐 그럼 그게 잘못 거지. 그러니까 아니 노예가 주인한테 아까 맞아가지고 나 노예 안 해.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 뭐 근본적인 그 자유라는 거에 차이가 있고. 그럼요. 그 차이를 제가 뭐 부인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꾸 우리 생각이 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돌이켜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왜 노섭이 처음에 자기 노예 생활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 장면이 삽입이 돼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무슨 팝컷신의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을 이렇게 따라가던 어떤 흑인 노예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듯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저렇게 당당한 흑인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제 파커 씨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주인이 딱 들어오더니 빨리 나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내 노예가 실례를 했나 보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실례한 거 없다고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잖아.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을 짓더니 그냥 같은 깜짝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좀 그쵸.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그게 그 교차하는 그 시대라서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북부는 이제 자유인인데 흑인들이 남부에서는 아직도 아직 아닌 노예니까 네. 그거는 어떤 힘이죠. 그게 자유. 그래서 전쟁을 불러서 수만 명이 죽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 수십만이 죽었지. 서로 걔네들 내전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는 남부 쪽은 그 보수당 많이 지지하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 왜 전에 드라이빙 미스테이지 할 때 그 흑인한테 할아버지인데 젊은 경찰들이 막 반말하고 막 이런 거. boy 끝에 boy를 붙이잖아. 할아버지한테 Where are going boy 이러잖아. 그리고 흑인은 끝에 sir를 항상 해야 되니까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ma'am을 붙여야 되고 sir 이게 sir를 붙이는데 아까 얘기한 그 상점에서는 그냥 고객들한테 다 sir라고 하는 거야. 그 노예한테. 그러니까 노예가 눈이 동그래지지. 그리고 아까 브래드 피트도 그 솔로몬이랑 얘기를 하다가 경어를 써. 그러니까 써라고 해줘.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해.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이제 자기가 캐나다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몬트리올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노예치고는 어디 많이 다녔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노예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써라고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 영화를 사실 좀 길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특별히 이게 기승전결이 있다거나 뭐 클라이막스가 있다면은 마지막에 그 니온고를 때리는 채찍질하는 그 장면이겠죠. 거기가 클라이막스인데 영화에 거기는 아주
거기서 숨 죽이고 보게 되죠. 거기서 그 노섭이 주인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지. 아, 그 장면 나는 거기서 목숨 걸고. 깜짝 놀랐어요. 저 죽겠다는 말인데 주인이 채찍질을 막 하니까 정의가 당신을 이 악마야. 정의가 사실 당신을 심판할 거다. 그때쯤이면 노섭이 포기를 하지. 네. 자기가 자유를 찾겠다는 거 거의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그 탈출 계획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 될 대로 되라면서 주인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사실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주인이 그냥 총 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인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봐준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죠. 그 장면을 끝으로 뭐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뭐 영화가 대단원으로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 좀 근자에 보기 드물게 좀 시대극이고 그런 영화가 또 마침 지난주에 열렸던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도 받았고 약간 좀 올드스쿨이에요. 사실 좀 옛날 거고 사실 뭐 뻔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좋은 영화이면 틀림이 없고 그동안에 나왔던 노예 다뤘던 영화들이랑 조금 더 색다른 네, 그리고 그렇죠. 영국인 감독이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객관적으로 좀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패스벤더의 연기도 되게 좋았죠. 패스벤더가 알코올릭이잖아요. 이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알코올릭인데 알코올릭 그 리액션을 더 이렇게 얻어내려고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수염에다가 알코올을 발랐대요. 진짜?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술 냄새가 나게. 일부러? 그랬고. 그 냄새가 전해졌네요. 근데 진짜 연기 잘하던데요? 패스벤더가 그 헝거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난 봤는데 둘이 감옥에서 대화씬이 있어. 근데 그거 되게 롱테이크로 안 끊고서 하는 대화씬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 대본만 몇 장 되는 것 같아. 그거를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이 영화에서도 롱테이크들이 중간중간에 몇 개씩 있었잖아. 아까 그 목매단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에서 그 취털 표정 연기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아까 그 로우 조던로 부르면서도 그것도 그러니까 롱테이크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스티브 맥킨 감독이 약간 그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롱테이크의 미를 좀 아느라고. 뭔가 의미가 있는 끌어나올 순간에, 때까지 기다려보는. 의미가 있는 순간에 좀 넣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끌려간 게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이러한 몰골이라서 너무 미안해라고 하잖아. 나도 그 장면은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 것 느꼈어요. 같아요. 네. 느꼈어요? 네, 저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그 장면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걔 이름 뭐죠? 그 대수 있잖아요. 대수. 오대수. 오대수냐?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뭐야? 올드보이의 오대수. 오대수. 오대수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래서 몇 년 동안 내가 자리를 갑자기 비운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가족이 몰라요. 근데 몇 년 후에 내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늙고 내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다. 그런 측면을 느꼈구나. 네, 저는 그런.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미안한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노예로 산 것이 너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미안하다라는 거야. 그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야. 그 미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논리적인 게 아니야. 이건 내 상황을 좀 비춰보면 이상하긴 한데 정말 2달을 집에 못 가고 어머니 얼굴 본 지가 2달이 돼가는데 얼굴을 보러 갔을 때에 딱 드는 생각은 미안한 거야. 그냥 이게 뭐 감정인 거야. 그냥 논리적이지 않아. 난 미안해. 그 영화에서 보니까 번역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Sorry for the appearance라고 그래. 내 몰골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골이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습이라서 미안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냥 나타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이런 모습이라서 미안하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사실 번역의 그건데 똑같은 거죠. 그 같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니들끼리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시 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되게 감동적이죠. 그 장면 되게 공감 가지. 그러니까 영화 2시간 넘게 개고생하다가 나는 그게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게 이건데 날 너무 걱정해 준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걱정했겠어. 근데 그 걱정 앞에서 미안한 거고
내가 그런 몰골로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너무 아플 게 미안하고.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면 또 미안한 감정이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아. 조금 다른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표정이고 해. 근데 미안한 게 그거야. 내가 이런 몰골이라서 당신들한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좀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을 했고. 가장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바이올린에 가족들 이름 새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못으로 끌려온 건 아니지만. 죽은 줄 알았겠지, 뭐, 가족. 예. 그 정말 기다렸던 가족 심정도 또 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 이게 없어진 거 아니야, 그냥. 연락도 없고. 그렇죠. 엔딩에서 제일 많이 울었고요. 4번 울었어요, 영화 보면서. 나 진욱이 너 보고 있었어. 그 장면에서. 너 네. 봤냐? 내가 너 보는 거? 내가 이렇게 고개를 툭 돌리고 이렇게. 형이 저를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너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가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 4번 눈물이 맺혔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김 PD님 그 공감됐던 그 노래 계속 요단강 건너 그래서 쭉 노래 부르면서 우리 노섭이 결국에는 노섭이 계속 입을 열고 이제 점점 목소리를 키우잖아요. 예. 거기서는 노래 안 하다가. 예, 전혀 노래 안 해요. 저는 그때 근데 되게 베이스 노래 잘 목소리가 장난 아니던데. 그때는 군대 처음 가서 첫 교회 가서 찬송 부를 때 기분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렀고 두 번째는 우리 패씨가 채찍질을 당한 후에 등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때 등이 보여질 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채찍으로 때리면서 등 살점이 떨어질 때 아니면 아니 나중에 다음에 약 사람들이 약 발라줄 때 이게 제가 이 영화 연출이 참 저는 좋았던 게 약간 뒤로 때려요.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우리 눈썹이 잡혀갖고 이게 몽둥이 같은 걸로 해서 등을 2번 갈아지면서 이제 등을 맞는데 이 등을 맞는 건 우리가 보여주는데 등이 맞는 그 상황은 우리가 등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옷을 아내가 선물해준 옷이라고 옷을 벗을 때 핏자국이 흥건하고 옷이 너덜너덜해진 게 앞으로 딱 벗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저랬었지 하는 걸 느꼈고 패시도 그것도 맞을 때 채찍이 맞는 장면은 안 나와요. 맞아. 예,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등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게 나오면서 약간 이게 충격을 뒤로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출로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막 몸이 약간 이렇게 떨리면서 눈물이 맺혔던 건 이 노섭이 브래드 피트한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 눈과 입술이 막 떨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막 같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렇지. 이게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아마 노섭도 계속 눈치를 봤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마지막 희망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그걸 얘기하는데 그 장면도 연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막 입술 떨리면 눈밑이 막 정말 떨리는데 12년 동안 노예한 것 같아. 그때 많이 느꼈고 역시 눈물 많이 난 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죠. 네, 미안하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내가 2번 봤는데 2번 다 내가 핑 돌았던 데가 일하다가 그 미스터 파커가 오잖아. 그 자기가 처음에 가던 그 어떻게 우리 요새로 따지면 그냥 단골집 단골 슈퍼 주인이야. 슈퍼마켓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거기 남부까지 그 편지를 보고 근데 둘이 탁 포옹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사실 뭐 둘이 뭐 굉장히 친한 친구 뭐 이런 거 아니거든. 오샥 형이랑 고기예술 사장님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백인이고 정말 서로 호감이 있지. 그러니까 뭐 미스터 파커, 뭐 미스터 노섭 하면서 서로 되게 이렇게. 근데 정기적으로 이제 가던 그러니까 단골집 주인. 단골집 주인인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서 온 거야. 그래서 얘의 신분을 확인해주고 뭐 연방 보안관 같은 사람이랑 와가지고 같이 가잖아. 근데 둘이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찢겨 나갔던 그 과거와 다시 재회하는 거지. 거기서 되게 공감가더라고.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처음에 주인 찾아가는 노예가 막 부르잖아. 막 부르고 가는데 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 근데 마지막에 패시를 놓고 가야 되잖아. 패시를 콕 안고서 정말 어쩔 수 없잖아. 패시
그 다음 장면은 그건 어떻게? 그렇지. 그 패스를 이 사람 힘으로 패스를 어떻게 할 수 없지. 돈을 모아서 패스를 근데 안 팔려고 하겠지. 놀이개니까. 저는 지금 그 장면하고 같이 연결된 장면이에요. 파커 왔을 때 껴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두 번째 그 주인이 와서 막 옆에서 쏘아대는데 공무 자기가 진행한다면서 그 공무원은 그대로 가고 파커랑 같이 노섭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계속 그 두 번째 주인이 막 계속 뭐라고 하지? 붙잡으려고 무슨 짓이냐 이건 내 재산이다 내 노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느닷없이 노섭이 한 대 후려쳤어요. 후려치면 또 문제 생기니까. 했는데 그걸 얼마나 진짜 그 상황 나 이제 됐다 이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마차로 막 도망치듯이 가지. 도망치듯이 막 글로 달려가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죠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만일 내가 노섭이라면 몸으로 어떻게든 밀치거나 할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말로 미스터 파커가 따박따박 대답을 해주잖아. 너 지금 이렇게 한 거 불법인데. 법정에서 고발하겠다. 법정에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걔도 쫄아가지고 나쁜 놈인데 그냥 어떻게 할 줄 못하잖아. 저는 그 마차를 딱 타고 딱 떠나가는 노섭의 얼굴을 빅클로즈업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 표정이 제 표정이었어요. 제대하는 버스에서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 그 장면에서 제대하는 버스에서 그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저의 표정이었어.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군대. 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듯이 저도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군대가 그러니까, 좀 그렇겠네, 느낌이. 근데 군대 딱 갔을 때 나라는 그전에 이 나라는 최 과장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사회에서 네가 뭘 했건 간에 너는 그냥 지금 185번 훈련병이야.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굴리고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니네 때도 구타가 있었니? 뭐 있었죠. 요즘은 안 저 돼. 얘기했잖아요, 형. 저희 애국가에 바이브레이션 된다고 맞았다고. 그럼 맞을만해. 그러면. 저도 그랬었죠. 저도 맞았죠. 네. 아무튼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군대라는 거가 있으니까 약간, 공감이 되겠네요. 제가 정말 가서 막 일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 맞았던 게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해. 처음 맞았던 게 이게 정말 세게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등병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내무실 딱 들어갔을 때 제 고등학교 동창이 병장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누구보다는 2, 3년 늦게 간 거죠. 처음 가서 첫날 저녁에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KBS 프로그램에서 그 공포의 쿵쿵 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단어 얘기하고 쿵쿵 따고 넘어가는 단어였는데. 끝말잇기? 예, 끝말잇기죠. 근데 옆에 있던 선임이 건전지를 한 거예요. 근데 건전지인데 지 다음에 생각나는 게 없어갖고 순간적으로 제가 지우개도 있고 막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좀 웃기고 싶어갖고 지랄병 이랬거든요. 진짜로 건전지 쿵쿵따 지랄병 쿵쿵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아니 진짜. 진짜 너다. 저는 그때 나는 진짜 엄청 세게 맞아갖고 뒤통수 세게 맞으면 눈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어요. 내무 거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장난 아니죠. 심각했죠. 이런 게 폭력이야. 이게 정말 사회가 가하는 폭력이고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갑자기 기억난다. 나는 훈련소까지가 딱 기억이거든. 그다음에 갖추자니까 맞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야. 내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하고 같이 시험 봤는데 걔는 떨어지고 나는 되고 그런 거잖아. 마지막 날 훈련소 퇴소할 때 걔는 전방 가야 되고 나는 다른 훈련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 표정과 내 표정이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 패시와 정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는 이 3번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프 도와줘. 처음에 맨 처음에 3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배에서 자기랑 계속 얘기했던 그 노예 클레멘스가 주인이 와서 찾아가잖아. 그랬더니 막 좀 강아지처럼 가서 막 주인한테 해가지고 데리고 가죠. 법적으로 증명서 내밀고 그러면서 얘를 데려가는데 그 클레멘스는 얘 사연을 알잖아. 클레멘스는 이제 도와줄 만도 한데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잖아. 가죠. 예, 그때 노섭이 계속 클레멘스를 불러요. 예, 부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랑 떨어져서 온 일라이자가 하도 울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농장에서 팔려가지.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노섭을 불러 솔로몬 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근데 쌩까지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없잖아.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패시가 솔로몬이 자유가 돼서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부르죠, 솔로몬을. 근데 이 헬프 구조 신호,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구조 신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뭐 쟤는 늘 저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쟤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그냥 우리 생활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영화 장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 이 영화 보면서 이거 뭐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디테일 봤니? 첫 씬, 영화의 제일 첫 씬이 노예들이 서 있어요. 그 저희 사탕수수 그 예, 수수가 밭에서 자르는 장면 설명해 주는 거기도 정말 뭐지? 할 정도로 약간의 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웃기잖아. 예. 그래서 최 과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웃었어요. 미소 지으면서 18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예가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 거기서는 12명의 노예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 네, 그렇죠. 박수 치면서 이제 그런 첫 번째 악랄한 노래가 베스트, 있다. 두 번째 노래 베스트 원래 이런 있는 노래겠지 다. 그렇죠. 개사에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요거는 저 오상님은 어떻게 보셨지 모르겠는데 이 노섭이 여기서의 직업이 음악가잖아요. 음악가인데 솔로몬 노섭에서 이름이 플랫으로 바뀌어요. 플랫. 노예 이름이 플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음악가 솔로몬 노섭이 플랫이 됐네. 그래서 떨어졌네. 그거는 플랫이고 좀 그렇게 봤어요. 이 이름 플랫이야. 완전히 P랑 F랑 다른 거야. 아니 그냥 그거를 의미적으로 그냥 까였어. 하나는 그 첫 장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 보면 흑인들 찍어놓은 사진 있을 거 아니야. 사진처럼 보여준 것 같아. 이게 그 옛날 그 사진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는. 뭐 영화 보세요.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고. 예, 뭐 스티븐 맥퀸 그러니까 이번에 오스카 작품상이 흑인 감독이 만든 영화 최초래. 흑인 감독 최초. 네, 최초. 오바마가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뭐. 찾아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 저희 5점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2번,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네? 4번, 누가 영화 쏘고 밥까지 쏜다면야.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예. 5 스케일 우리 네. 또 추천을 해드리는데 무용보 브라더스 극장 가다 처음에 그래비티 했었나요? 네, 그래비티로 시작했죠. 그래비티랑 노예 12년 이게 이번 오스카 휩쓸었잖아. 우리가 아주 초이스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영화를 합치면 오스카 10개 부분을 휩쓸었어요. 네, 그래비티가 이번에 7개 부분 받고 노예 12년이 3개 부분 받았으니까 주요상을 다 휩쓸었죠. 주요상을 다. 그러네요. 예. 아무튼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진욱이부터? 저부터요? 저는 뭐 딴 거 아니에요. 이 치에텔 에지오프 이 사람 사실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잖아요. 그쵸? 러브 액츄얼리에서 그 키라 나이틀리의 남편으로 나오잖아요. 그치, 결혼식 장면. 그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특히 저는 이 브래드 피트와의 그 얼굴 살 떨리는 그 주고받는 그 대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2번. 네, 2번. 이번에 매튜 맥커너히가 아니었으면 오스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뭐 나무주연상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매튜 맥커너히 난 못 알아봤어요. 그쵸? 아니 포스터가 옆모습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는 옆으로 서 있는 나도 거 영화 아니에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 처음부터 저 맥커너히 맞아? 막 우리가 알던 그 느끼한 꽃미남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었지. 하여튼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 과장? 저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좋았고. 예. 사적을 하나 붙인다면 네. 브래드 피트랑 베네치오 델토로랑 닮았다.
닮았다. 베네치아 델 토로의 얼굴이 나오더라 이번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턱수염만 기르는 그 모습. 멋있던데요? 델 토로랑 비슷하네. 예?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도 브래드 피트가 참여했더라고요. 예, 네, 프로듀서예요. 네, 브래드 피트가. 네. 뭐 볼만한 영화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하지만 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요즘 영화 좀 무거워요. 무겁고. 마음 이렇게 인상 이렇게 쓰면서 보고 봐야 되는. 근데 이런 영화가 요즘 많이 없잖아. 너무 영화들이 가볍고 막 재밌고 이렇게 너무 가니까 이런 영화 네? 브라질보다는 훨씬 재밌어.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흑인 노예. 그죠? 노예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영화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소 식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근현대사, 우리 역사에서 이야기돼야 될 것들은 좀 계속 영화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이 사람들 자꾸 자기 과거를 뒤돌아보잖아.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빈약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있는데 그게 막 정치적으로 막 이상하게 정치 영화처럼 돼버리고 이건 아니고 역사랑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역사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많이 뒤돌아봤으면 좋겠어. 근현대사를 좀 최과장 말대로. 저도 커피값 아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마지막에 내가 나타나서 미안해 혹은 내 모습에 미안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될 영화로. 저는 좀 더 주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런 영화 많이 없고 되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묵직하게 가슴 한켠에 남는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부분은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뒤에 이게 힘든 게 계속 나오니까 힘들거든. 그렇지만 꼭 보셔야 될 영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평균은 별 4점. 별 4개. 이번 커피값 아껴서라도 무용보에서 아주 추천하는 영화가 됐네요. 예, 그러네요. 김 PD가 테러를 안 했어 오늘은. 작품상을 받을 만하다. 작품상 오스카가 인정할 만하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그렇군요. 듭니다. 예. 이번에 오스카 받을 영화들이 다 받은 그래비티가 아주 그냥. 근데 처음에 기술상들은 막 받는 거 보니까 작품상은 노예 12년이 받겠구나 싶더라고. 너무 많이 받았어. 네. 하여튼 노예 12년 좋은 영화고요. 빨리 보시는 게. 그러게요. 노예 12년은 정말 노예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정말 가슴 떨리고 살 떨리는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군대의 추억을 왠지 불러일으키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군대는 제대 날짜가 있지만 노예에게는 제대 날짜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라는 의문점을 찍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그리고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의 노예일지 모른다라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다라는 거.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인터넷의 노예 되지 마시고 진욱이는 TV 노예. 내가 한번 케어해 볼게요. 네. 정확한 건 치킨은 내 노예라는 거. 네가 치킨의 노예지. 아니에요. 닭은 제 노예예요. 네. 나 치킨이나 먹자. 자, 무용보가 선택한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는 노예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느낌이 저희하고 다르시다거나 공감 가신 내용들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저는 다음 주제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어야죠. 노래는 그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흑인 연가. 흑인 연가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까 그 로저던로 이것도 에멘 이거 이 멜로디잖아. 에멘 네버나멘인가? 하여튼 흑인 연가 중에서 뭐 하나 들을까요? 그러면 그 다 이렇게 노예에서 나왔던 그런 노래인데 저기 엘리샤 키스인가가 라이브로 부른 노래 중에 그 쿰바야라는 노래죠. 쿰바야. 아니 그 말고 치킨을 곰방와. 야, 마. 이게 지금 심각한 노예들. 아니 오늘 노예 12년 노예들이 저희 얘기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쿰바야랑 We Will Overcome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접속으로 해서 부르는 거 있어. 우리는 극복해내리라. 이게 마틴 루터 킹 나올 때 나온 노래이기도 하고 이걸 라이브로 한 노래가 있어요. 쿰바야.
여러분 이봐봐 이거. 아, 그거 말고 그건 라이온킹이고. 아, 빨리 해주세요. 엘리샤 키스랑 미리암 마케바가 라이브로 했던 쿰바야랑 We Shall Overcome 그 노래를 접속으로 부른 라이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서 고생했던 우리 흑인들의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자 해방이다. 우리 노섭 씨는 마지막까지 흑인들을 도왔다고 나오죠?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